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틀간에 걸쳐서 상승을 보여줬던 뉴욕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 시장은 월요일인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주와 반도체 종목군들은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불안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락 일변도가 아닌 하락했다 상승했다 이거를 이제 교차하는 모습을 좀 보여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좀 물가 금리 이런 거에 대한 안정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해서 미국 시장도 연 이틀째 상승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코스피는 오늘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늘려나가면서 지수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48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7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4,85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65.53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2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일단 출발한 후에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특히 이제 오후로 가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갑자기 이제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지수 상승폭을 키워나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37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463억을 순매수했고 역시 개인만 1,45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특이한 게 있다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전에 굉장히 강하게 땡겨가지고 거의 이제 8천억 가까이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다가 끝날 때에는 2,240억을 판 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끌고 나오던 선물의 상당 부분을 오늘 좀 처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오늘 현물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지수 커버를 해줬으니까 추정 지수 커버를 해줬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깨름직하긴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는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을 그려냈고 특히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시킨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추세 전환보다는 반등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양봉을 만들면서 역시 5일 이평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지수 800에서 강한 지지선을 확인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 시간 현재 1382원 60전 지난 주말보다 1원 20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사긴 샀는데 굉장히 조금 샀어요. 삼성전자는 44억, SK 하이닉스는 1697억. 반면에 기관은 두 종목을 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는 445억을 순매도했고 SK 하이닉스도 34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인 278억, 기관 26억, 현대차 외국인 313억, 기관 318억. 그 다음에 셀트리온 외국인 216억, 기관 287억. KB금융 외국인 57억, 기관 180억, 신한지주 외국인 330억, 기관 374억 이렇게 샀고 양 주체가 다 판 건 포스코홀딩스예요.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은 125억을 팔았고 기관은 7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모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76억 순매수, 기관은 95억 순매수, 알테오젠은 외국인이 156억 순매수, 기관 185억 순매수,
에코프로도 외국인 81억 순매수, 기관 45억 순매수, HLB는 외국인 37억 순매수, 기관 26억 순매수, 삼천당 제약은 두 주체 모두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46억 매도, 기관 16억 매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섹터별로 보면 이제 드디어, 대왕고래 관련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월요일부터. 그래서 그 피팅 관련, 뭐 자원개발, 강관, 가스 관련 이런 거 뭐 대왕고래 하면 이제 움직이는 것들 다 아시죠? 이것들이 쫙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 그 해외 투자은행, 이제 우리가 흔히 IB라고 불리는 이런 그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이 투자 받는 그 절차를 이제 진행한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이제 그런 주관사도 선정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고, 특히 이제 아람코, 애니 뭐 이런 데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 기사가 또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딱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건설주들도, 대형 건설주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들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하고, 또 부동산 심리가 조금씩 개선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선 기대. 물론 이제 지방은 아니지만 수도권은 그렇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기판 같은 거. 이것도 유리 소재 반도체 기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다시 뭐 꿈의 기판이다. 그래서 소비 전력 줄이고 두께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유리기판 관련이 올랐고, 뭐 오른 게 너무 많아요. 거의 모든 섹터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246 종목만 하락했고 나머지 다 상승 아닌 보합이니까. 제약 바이오도 이슈 종목 중심으로 해서, 역시 이것도 바이오도 따지고 보면 금리 인하의 기대죠. 그리고 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전선 반도체, 또 금융 뭐 이런 쪽은 이제 밸류업 또 기대감이, 그래서 오늘 뭐 거의 이제 전 업종이 빼놓지 않고 뭐 약간의 그 정도 차만 있지만 상승을 보인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그 오늘 시장의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지금 시장은 일단 순환은 있다. 순환은 있어도 하락은 없다. 쪽으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특히 그 미국에서 그동안의 쏠림 현상으로 그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제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고는 나가서 요새 이제 흔들거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쪽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서 뭐 우리 시장도 일단 뭐 하락은 없다. 근데 뭐 순환매는 좀 일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오늘 이제 드디어 뭐 금년 안에 시출이 시작한다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뭐 움직일 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일단 오늘 불을 댕겼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또 얼마를 갈까? 이것도 이제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지만,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끌고 여러 섹터를 다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전선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시장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들여다보면, 그 지금 말씀드린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이막이라고 그럴까요? 지난번에 이제 1차적으로 발표하고 막 그랬을 때 한번 움직였다가 좀 쿨다운 되고, 그 이제 이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그런 느낌을 오늘 이제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주요 이슈들이 그렇게 세게 나올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게 잘 먹히죠.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오늘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화가 좀 본격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투자은행에 대한 이제 투자 받는 거, 또 그 투자 받는 행위에 대한 주관사 선정의 문제, 뭐 세계 굵직굵직한 그런 이제 메이저급의 그 투자 기관이나 뭐 IB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오늘 일제히 그 상승 앞단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쭉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이런 노래 생각나시죠? 우리 젊었을 때, 저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건데 그 송창식이 불렀던 이제 고래사냥, 그게 이제 연상되는 이제 자 이제 떠나자 고래 잡으러 뭐 이러던 그 노래요. 그게 이제 생각나는. 그래서 이제 고래 잡으러 가는 게 다시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믿어도 됩니까? 진짜 뭐 가스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건 저도 몰라요, 사실.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유전이나 가스전이나 이런 이제 개발에 관한 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진위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거에 대한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뭐 결과 가서 뭐 얼마가 나왔냐, 그런데 그 나온 게 뭐 경제성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따지게 되지만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그런 거를 따져볼 수가 없어요. 따져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뭐 이거의 진위 여부의 가능성,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뭐 20%의 가능성, 그럼 나머지 80%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20%가 1%보다는 20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은 이거는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종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이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되게 심플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투자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죠. 이거를 결정하는데 자꾸 이거에 뭐 진위 여부, 그다음에 뭐 실제로 이게 경제성이 있을 확률의 게임 뭐 이런 거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있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뭐 굳은 신념, 나는 이건 무조건 믿는다. 이번에는 내가 뭐 꿈에 딱 했는데 우리나라 산유국 된다. 그래서 뭐 나는 이거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냥 투자하겠다. 뭐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 그거 나는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다거나, 무슨 확률을 따져서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누가요? 본인이 결정하는, 그거예요. 그냥 내키지 않으면 아예 뭐, 그것만 오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난 내키지 않아. 그럼 난 대왕고래 그쪽 관련 안 사. 뭐 이러는 분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확률이 20%라는데 그럼 난 사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래도 못내 아쉬운 분이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면 이거는 저는 어떻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의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 성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20% 혹은 또 뭐 1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에 관해서 난 이거 뭐 상당한 나중에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고 상당한 손해를 봐도 난 괜찮으니까 나 한번 해보겠다 하면 이제 그거를 자기의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편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뭐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굳이 우리가 뭐 따지고 타당성을 자꾸 찾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실적이. 근데 이거는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가스전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으로 포트를 정리해 놓으면 돼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실적은 뒷받침이 되는데 단기적인 수급이 꺾여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급하게 오른 거예요. 최근에 급하게 올라서 지금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식 매물이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수급 라인이 꺾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부분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했더라도 이거는 매일 체크를 하면서 그 종목을 그냥 잊어먹지 마시고 매일 체크하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시점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시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11, 2평의 그 슬로프의 변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5일 2평, 11, 2평 위로 타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만 가지고 안 되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시장 전체가 그냥 막 밀어칠 때는 뭐 그런 것도 안 따져도 다 그냥 올라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제한적 유동성이 이렇게 되고 또 미국의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술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또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뭐 그거는 이제 앵화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지금 우리 시장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뻗지를 못하고 중간에 이제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꺾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도 워낙 뭐 이제 앞으로 장사도 잘하고 지금까지 잘해온 거는 또 다시 실적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또 다시 돌아서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잊어먹지 말고 매일매일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 오늘 이제 마침 드디어 이게 대왕고래 2막인데 대왕고래 2막이 어디까지 갈지는 그거는 진짜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노래 그때 박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뭐 그 장발단속하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장발단속 여러 번 걸리고 그랬는데 그 이제 고래 잡으러 동해바다 가는데 그 가사 보면 뭐 3등 완행열차 뭐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왜 3등이냐 이래가지고 금지곡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이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다시 이제 시장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가보면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던 고래를 만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꿈에 본 고래로 그냥 꿈이 깨버리고 없어질 것인지 이거는 그냥 그 노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아쉬우면 뭐 일부 내가 그 리스크는 안을 수 있다라는 선에서 처리하면 되고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다른 포트폴리오 이슈처럼 자꾸만 따지면 따질수록 손해요. 이거는 그냥 느낌대로 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럼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난 안 사. 그러면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나랑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장이 되게 편한 거예요. 뭐 그걸로 돈을 벌든지 그건 나랑 관계없고 나는 다른 쪽에서 돈 벌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막 그런 것도 이런 대왕고래 관련 아니래도 잘 가는 거 많으니까 그런 거는 뭐 오늘도 뭐 빵빵하게 가는 건 그냥 계속 지켜보는 그런 자세로 지금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 좀 해볼까 이거보다 지금 넓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조금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래갖고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넓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집중하는 그런 게 훨씬 효율적이다. 투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